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디오와 고막 채널입니다. 오늘은요 화면에 보이듯이 고막 음질의 최고봉에 해당하는 음악들을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라틴어로 론 플러스 울트라라는 말은 그 이상은 없다 이런 말인데, 예술 작품에서 최고의 작품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이게 가끔 요즘 잘 쓰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전에 많이 쓰였어요, 이 말이.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게 했는가 하면, 이제 고막 최고의 음질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 도구로서, 첫 번째 도구는 음원이고 두 번째 도구는 이제 재생기기인데, 재생기기로는 캐디 77이고, 그 다음에 음원으로는 이제 라폴리아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을, 라폴리아 무곡 양식의 음악을 이제 제가 선택을 했는데, 이제 선택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여기 이제 이 음반 라폴리아 조디 사발이 1490년서부터 1701년 사이에 작곡된 라폴리아 무곡 양식을 쭉 시대별로 담은 거예요, 이 음반이. 그래서 제가 음반을 보게 되면은, 레퍼토리 부분을 보게 되면은 1, 2, 3, 4 이거 네 그룹 나와져 있는데, 1은 5개의 곡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룹인데 폴리아스 안티고아스를 떼서 옛날의 폴리아 무곡 양식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뭔가 하면 르네상스 시대에 작곡된 폴리아 무곡 양식들이에요. 무곡 음악들이에요. 근데 이제 2, 3, 4는 그 이후에 바로크 시대에 작곡된 라폴리아 무곡 양식의 이제 이 기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안토니아 마르티니 코리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디페란시아스 소브레 라폴리아스라는 작품이 있고,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라폴리아의 대표적인 작품인 아레칸조 코렐리의 라폴리아.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프랑스 출신의 이제 마랭 마레라는 작곡가가 작곡한 꾸프레드 라폴리, 라폴리아 주제로 한 그 이 변주곡이죠. 이렇게 이제 모두 이제 여기 이 8곡에 실려 있는데, 이 음반에 우리는 음질에 있어서 훨씬 더 뛰어난 르네상스 시대의 기악인 폴리아 안티고아스를 다시 곡을 듣겠습니다. 이제 그 자세히 보게 되면은 어떤 곡들인가 하면은, 폴리아스 안티고아 중에서 첫 번째 곡은 이제 아노님, 1490년에 작곡됐는데 누가 작곡했는지 몰라요. 폴리아 로드리고 마르티네즈라는 이제 1490년에 되어 있는데, 로드리고 마르티네즈 방식의, 그 사람이 작곡한 방식의 폴리아인데 실제는 이제 다른 사람이 작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앵프로비자시오 다프렐르 비안치코 뒤세 임페로 적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그 르네상스 초기에 스페인에서 비안치코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다손율 그 이 민중 그 음악이 있었는데, 민중 가창이 있었는데, 그거의 멜로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즉흥곡이라는 거죠. 앵프로비자시오라는 게요. 두 번째 곡은 이제 디에고 오르티즈라고 하는, 이분은 유명한 분이에요. 스페인의 르네상스 시대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그런 작곡가인데, 리첼 콰르타 소브레 라폴리아라는 라폴리아 무곡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리첼 카다랑 연습곡입니다. 리첼 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영어로는 리서치란 말이에요. 불어는 르시어슈라는 말이고, 리첼 카다 까르타 다시 네 번째 연습곡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안토네 데 카베존이라는 사람도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작곡한 라폴리아 무곡 양식에서 요 곡은 제목에 따라 붙어 있어요. 재미있는 게 파라키엔 크리에 까베요스라고. 파라키엔 크리에 요 까베, 요가 빠졌어요. 나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내 머리를 기르는가. 제목이 재밌습니다. 근데 아마 여성이 이제 물어본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머리를 길렀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길지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1957년에 작곡된 곡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두 번째 디에로 오르티즈라고 하는 작곡가가 작곡한 네 번째 곡은 리첼 카다 오타바. 그러니까 연습곡 8번이죠. 소브레 라폴리아를 주제로 한 족각을 이렇게 두 개로 두 가지 작곡을 했어요. 디에로 오르티즈가. 더 많이 작곡한 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들을 곡이 후안 델 엔치나라는, 이제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르네상스 시대의 황금기 시에클 도르 황금 시대를 대표하는 이 수로 가창을 많이 작곡한 분이에요. 후안 델 엔치나라는 분. 이제 언젠가는 후안 델 엔치나 이분을 다룰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라폴리아 무곡 양식 작곡했는데, 이것이 이제 가창에서부터 시작됐던, 그리고 이 밑에 보게 되면 앵포비자시오 라펠 비안치코 드 후안델 엔치나, 자기가 작곡한 비안치코라는 이 민중 이 가요가 있는데, 민중 가요 다손주 민중 가요인데 폴리폰이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즉흥곡으로 만든 이제 기악곡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호이 코마모스 이 메바모스,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은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진짜 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곡이 1520년 작곡한 곡이고,
그리고 다음 이제 그룹에서부터 6번부터는 이제 6, 7, 8은 바로크 시대의 이제 나폴레옹 부국 양식을 바탕으로 한 기악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것이 왜 5곡, 르네상스 시대에 작곡된 이 곡들이 왜 5곡이 전부 다 최고의 고음악 음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악기 구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좀 제가 이제 약간 시간이 좀 되더라도 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조르디 사발이 우선 비올라 다간반 연주하고, 비올라 다간반 바이올린적 악기의 전신 악기인데, 바이올린 악기에 비해서 훨씬 더 고음이 섬세하고 우아하고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로브 리슬리반드라는 스위스 출신의 청년인데, 비오엘라 기타르 테오르바. 비오엘라라는 것은 기타가 나오기 전에, 기타가 이제 바로크 시대 초기에 나왔는데, 그 전에 비오엘라라는 악기가 있었어요.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기타의 전신이죠. 그다음에 테오르바라는 것은 이제 바로크 시대에 나온 악기인데 류트의 바로크 시대 형태예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류트보다 훨씬 더 저음이 많이 나오는 류트죠. 테오르바가. 그다음에 미칼 베링게라는 분이 이분도 아마 스위스 분일 거예요. 왜냐면 왜 스위스 분들을 많이 채용을 했는가 하면 자기 악단에 조리사발이 스위스 바젤의 고음학원 거기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클랍상, 오르가노 디 리에노, 그 다음에 클라비 오르가노. 오르가노 디 리에노, 클라비 오르가노는 전부 다 그거예요. 건반을 가지고 있는 건반 악기인데 전부 다 오르간인데 특히 클라비 오르가노는 저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제 오르간이고 탁상용 오르간이고 그다음에 오르가노 디 리에노라는 것은 그 이 개인 포터블 오르간입니다.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근데 클랍상은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이건 불어예요. 클랍상이라는 말은 챈발로를 부르는 불어예요. 그다음에 영어로는 합시코드라 그러죠. 아리아나 사바는 진짜 따님인데 조르디 사바를 저는 이제 2000년대 초에 한번 만나봤죠. 이 가족들 전부 다 하프 트립을 3중현을 가지고 있는 중세 하프를 연주하는 아가씨인데 이분이 참 그 노래도 잘 불러요. 중세 그 민요 같은 거를. 브리노 꼭셋이라는 분은 이제 프랑스 분인데 마스터 비올롱 하면 바이올린적 악기의 베이스니까 첼로죠. 그다음에 페드로 에슈테반 이분은 이제 스페인 분인데 이제 이분하고 조르디 사바보다 더 나이가 많이 드신 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항상 수염을 이제 기르고 나오시는 그렇게 커다란 분인데 페르큐시오 다시 말해서 모든 종류의 타악기를 다룰 줄 아는 분이에요. 주로 이제 북이죠. 다양한 북이 있는데 이 북 연주를 자기를 이제 그 연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한 10년 정도 돌아다니면서 이제 북을 거기서 많이 연주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물론 고음악 이 북 연주도 다 전공을 했고 이분이. 그러니까 고음악에 있어서 타악기 분야에서 최고의 대가예요. 페드로 에슈테반이라는 분이. 조르디 사발이라는 분이 이 페드로 에슈테반이라는 타악기 연주자를 얻은 것은 정말 천우신조의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델라 곤잘레 깜파라는 여성분인데 카스타네츠하고 이제 그롤로라는 종 비슷하게 땅땅땅땅 울리는 소리인데 요 카스타네츠 그롤로 타악기죠. 그다음에 이제 페드로 에슈테반의 페르큐션 다 북 타악기죠. 요 맨 아랫줄에 있는 이 두 분이 연주하는 각종의 타악기들이야말로 고음악에 서 최고 높은 음력을 담당하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악기들이 바로 40kHz까지 45kHz까지 나오는 겁니다. 물론 클랍상도 그렇게 높은 소리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러한 옛날의 중세의 그런 타악기들이 야말로 최고의 높은 음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8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고음악이 가지는 특수한 악기들의 높은 소리를 고음력을 재생하기 위해서 나온 오디오 시스템이 소위 말하는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클래식만 듣는다 그러면은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 비싼 거 살 필요가 없어요. 돈이 많아서 명품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뭐 그런 건 말릴 수가 없죠. 그러나 자기가 고음악 별로 모르기도 하고 또 뭐 듣고 싶지 않고 이러면은 듣지 않는다면은 클래식만 좋아한다 그러면 구태여 하이엔드 오디오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냐 클래식에서는 20kHz 이상 넘어가는 그런 음력을 재생하는 그런 악기들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 것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하이엔드 시스템을 어디 있으면 사겠습니까? 좀 멍청한 짓이죠. 어쨌든 이런 악기들이 고악기들이 가지고 고음악 연주되는 특별한 고악기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높은 음력 45kHz까지 재생하는 그런 음력의 재생을 위해서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이 나왔고 이런 고음악 음반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들으려고 하는 이제 곡들 5곡을 알아봤죠. 그걸 차례로 들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마무리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곡의 르네상스 시대에 작곡됐던 라폴리아 무곡 양식의 기악곡들을 들어봤는데 그 이후에 실려 있는 3곡의 바로크 시대에 작곡됐던 라폴리아 무곡보다도 훨씬 더 고음력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이 곡들입니다. 따라서 바로크 시대의 기악곡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넓은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이것을 제대로 재생하기 위해서는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따라서 최고의 고음악 음질이라는 것은 바로크 시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르네상스 시대의 기악곡 양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바로크 시대의 음악보다는 르네상스 시대의 기악곡을 조금 더 단조롭고 조금 더 원시적이라고 말할 프리미티브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훨씬 더 섬세한 고역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보듯이 이러한 여러 가지 악기들을 카스타네츠, 그룰로, 그다음에 페르큐시오, 다양한 그런 그다음에 글랍상 이런 악기들 때문에 떼오르바 이런 악기들 때문에 뭐 엄청나게 10kHz, 20kHz, 40kHz까지 그 초고음역대에서 엄청나게 많은 음악적 정보를 갖다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재생하기 위해서 SACD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슈퍼오디오 CD라는 게 45kHz까지 재생하잖아요. 물론 20kHz, 45kHz 다 나온다 하더라도 성인들은 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그럼 어쨌든 그런 걸 제대로 재생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결과로 나온 게 SACD고 그 다음에 하이엔드 오디오란 말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고음악을 특별히 따로 듣고 싶지 않거나 또 고음을 모른다거나 관심 없다고 할 사람들은 그 비싼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비싼 그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 무리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카 스포츠 대회에서 나가는 F1 뭐 이런 그런 엄청나게 비싼 몇억 몇십억 되는 그런 이 자동차를 자기가 몰고 다닐 수도 없는데 시내에서 그걸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고음악 음반에 있어서의 최고의 음질을 가지고 있는 르네상스 시대의 기악곡 양식인 라폴리아 무곡 양식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가장 부드러운 음질과 가장 풍요롭고 부드러운 음질을 가지고 있는 KT77관으로 재생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